자, 3D 코트에서 그 면을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노마를 뽑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건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앤 페이스 놓고 점을 크게 인식으로 4개를 이렇게 딱딱 찍어주세요. 자, 우클릭, 우클릭. 네, 이쪽에서 이렇게 우클릭.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우클릭이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맞아요. 이게 면이 이렇게 안쪽까지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경우에는 버텍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브러쉬로 제가 이거 꺼내 볼게요. 자, 디바이어스를 조금 올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밖으로 꺼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옆으로 돌려서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꺼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꺼내진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꺼내기보다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이 폴리곤을 제작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저거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면, 그 뭐죠? 안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걸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까지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면을 크게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찌는 게 더 빨라요. 오히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냥 찍으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회긋기로 이렇게 긋고 최대한 촘촘하게 그어줘 봅시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자,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 됐죠? 자, 여기서 요렇게 바깥쪽에서 클릭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한 칸만 더 넣지. 한 다음에 엔터. 됐죠? 좀 꼬이긴 했는데, 이렇게 꼬이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저것 때문이죠. 앞뒷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쪽이 어느 쪽인지 인식을 못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냥 수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폴리곤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안쪽이 존재하는 모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나중에 작업이 안 돼요. 이후에 이어지는 작업들. 근데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이게 되게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게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래도 이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왜 숨는 거야? 숨게 되겠네.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구나. 계산을 못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여기 버텨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밖으로 꺼내줘야 되겠다. 밖으로 꺼냈어도 이렇게 다시 놓으면 다시 안쪽으로 됐다. 원래는 되게 멋있게 한 방에 쭉쭉 긋고 자 봤습니까?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네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 아 이게 그으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아, 뒷면도 있으니까. 요것도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도 그 3D 코트에도 맥스처럼 이렇게 근처에 있는 애들을 동시에 한 번에 처리해주는 명령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뭔지를 모르겠네. 밖으로 나왔다. 엉뚱한데 또 막 이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생겨있네. 이 지워야 되고요. 쟤는 왜 저쪽에 생기나? 아 여기서 일로 온다고?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저쪽으로? 지워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이 여기가 바깥쪽인데 안쪽은 안 하나요? 바깥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어디 찍어야 되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밑인가요? 아래인가요? 뭐 이럴 때 기준 어디다? 바깥쪽인데 무조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 무조건 기준이고, 튀어나온 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에 있고요, 이거. 따라 나와서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됐다. 이제 밖으로 나왔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갖다 대면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걸려 있어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찌그러져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찌그러져요. 100% 찌그러져요, 이거. 이렇게. 됐다, 올라왔다. 내려. 왜 안 내려와? 내려서, 그냥 안 내려오네,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씹혔네, 지금. 선택이 안 되네, 이게. 선택도 안 되네. 됐다. 나왔나? 나왔다.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이거 나오게 하려고 시간 얼마나 썼어요? 꽤 쓰죠? 계속 땡겨가면서. 그래서 저럴 때는 아예 그냥 새로 찍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저렇게 막 땡겨가지고 막 이걸 나오게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뭐 이러기보다 그냥 새로 찍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만약에 좀 잘 안 됐다 그럼 이렇게 찍어서 해결해. 찍어서 금방 되는 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 됐다 이제. 이렇게 돌리고 여기 찍고 일단 간단하게 몸 전체를 다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리 해본 데까지만 어느 정도로 이게 나오게 될지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다리 한 데까지만 일단 먼저 하고.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두고 일단 이거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내보내서 여기다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맥으로 와서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조금이 아니라 말을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UV를 펴야죠. 이거 말고 이름을 적은 게 이거였고 그럼 이거 이름을
이렇게 구분해 두면 되겠죠. 자, 로우 폴리곤 불러오고, 안 나오네. 다시 내보냅시다. 뭐야 이거 왜 창이 왜 일로 와 있어? 자, 다시 내보냅시다. 리토퍼 선택한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전체 선택해주고 선택한 페이스 내보내기. 그다음에 다시 내보내고요. 됐고, 다시 불러드리고, 오류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될 때는 또 창도 이동하네. 계속 왜 이러나 모르겠네. 내보내기 할 때 OBJ 말고 FBX로 합시다. 저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내보내졌나? IM에 FBX 있죠? 열어서 에러가 있다네요. 잠시만요. 이것 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왜 안 나오는지 봤더니 FBX 유닛이 미터로 되어 있었어요. 센티미터로 바꿔주고요. 확인하고 다시 내보내 보겠습니다. 저런 건 처음 봤네. 이상하네. 저게 원래 센티미터 기준인데 저걸 누가 미터로 바꿔놨지? 이스포트 유닛 인앤아웃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그지, 에러나. 아이, 또 재밌는 도전을 또. 왜 안 나와? 저게 용량이 없으면 파일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0바이트 맞네? FBX로 뽑을 때 0바이트가 돼서 나오네. 있죠. 이게 희한하죠. 여기선 나오는데 저기선 안 나오니까. 진짜 왜 이래? 왜 멈췄어 또? 아니 뭐하는 거야? 자, 해결했고요. 여기서 요렇게 가져오면 여기서는 열리는데 이제 이거가 맥스에서 안 열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마모셋에서 열리기 때문에 마모셋에서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자, FBX로 합시다. 모델 라이트 안 쓰고 메테리얼도 없어도 되고 익스포트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익스포트 돼서 나왔고요. 해당 경로에 이제 바탕화면으로 돼 있어서 바탕화면으로 나왔는데 작업하던 대로 다시 들고 들어와서 넣어주고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맥스로 와서 여기에서 열면 됩니다. 이 3D 포트를 쓰지 말까. 자, 여기서 인클루드 할 때 전 시간에 제가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를 진행하다가 FBX 임포트를 애니메이션만 들여오기로 해놨는데 애들은 업데이트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카메라도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오고 막 이랬네. 이건 뭐야? 헬퍼가 4개나 있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다 짜글짜글하게 찌그러져서 왔는데 이게 아마 그 봤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계산되지 않는 면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 면이 이제 작게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범위값 제대로
입력이 안 돼가지고 웰드로 붙여줍시다. 그러면은 246개라고 되는데 189개로 줄죠. 이게 뭐냐면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 선들이 미처 합쳐지지 못해가지고 노멀 방향이 깨진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다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모델링에 와서 지오메트리에서 쿼리파이 하면은 복구됩니다. 잠깐만 너무 빨라. 천천히 할게요. 자, 이렇게 터져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하려면 지금 면이 이상해 보이죠? 깨져 보이죠?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무딩 그룹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스무딩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만들 때 뭐라 그랬죠 이거? 면상 여기 보면은 획긋기가 있는데 이 획긋기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면을 따라다니면서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면을 따라다니면서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면의 앞뒷면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면의 앞뒷면을 체크하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하이폴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되죠. 자, 하이폴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꺼져라.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오브젝트 내부에는 아무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부에 작업하다 남은 박스가 하나 더 있었다고 쳐보죠. 우연히 겹쳐진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작업을 해요. 자, 점을 여기 찍어라, 여기 찍어라, 여기 찍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밖에 있는 점에다가 찍어요?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박스에 찍어요? 안에 있는 박스에 찍어요? 밖에 있는 박스에 찍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점을 찍을 때는 3D 코트에서. 그런데 이 끝나는 면에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곳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점을 여기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면이 이렇게 생기죠. 근데 여기다가 중간에 이게 면이 너무 촘촘하니까, 면이 너무 띄엄띄엄하니까 면 좀 더 쓰자 이러면서 컨트롤 누르면서 중간에 금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찍혀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찍힌다.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찍히면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문제가 안 돼요. 처음에는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캐릭터가 이 정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다 포함시키면 캐릭터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갑자기 언젠가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캐릭터를 작게 만들었어? 이러겠죠. 왜 이런지는 몰라요. 왜? 이거에 대한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조금 비틀어 보면 어느 특정 각도에서 이상하게 휘어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이폴리는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안쪽에 그 어떠한 오브젝트도 남겨놓고 작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기도 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면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면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리소스 측면 관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안 보이는데 왜 만들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때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럼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미세하게 얇게 들어가 있는 요런 게 있습니다. 안 붙어서 온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왜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저도 원래 알던 건 아닙니다. 3번 누르고 전체 선택하면 이렇게 잘려져 있는 데가 나와요. 자동으로. 그럼 지금 많이 잔뜩 잘려져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잘려진 상태로 작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합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컨트롤 버텍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웰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죠? 이제 붙었어요. 자, 그럼 이제 붙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덩어리를 일단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스무딩으로. 그런 다음에
상단에 보면 지오메트리 퀄리파이드 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삼각면을 사각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요걸 눌러서 원상 복구를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폴리로 가서 셀렉션을 온 다음에 오각형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 체크가 없어요. 요 과정이 다 지나면 무결성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 보이는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지금 이쪽보다 면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씩 옮겨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또는 이 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글지글 하잖아요. 지글지글 하지 않게 해주려면 여기 더블 클릭하고 엣지를 건 상태에서 Z를 높이를 맞춰주면 이렇게 벗어나는구나. 잠깐만요.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맞죠. 요렇게 돌려주면 요렇게 돌아옵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회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맞죠. 이게 뭐가 맞는 거냐면 제가 지금 정리한 데가 뭐 여기부터라고 해보죠. 여기서도 또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살짝 돌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위랑 아래가 정확하게 딱 바르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이렇게 봤을 때 와이어가 안 찌그러지나요? 얘랑 한 칸 돌립니다. 링으로. 그 다음에 모델링에서 루프로 가서 루프 툴 킨 다음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맞춰줘요. 간격을. 얼추 맞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맞춰주고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맞춰주고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맞춰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정리가 됐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삼각형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이럴 때 정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쟤 때문에. 왜죠? 루프가 안 되죠. 삼각형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삼각형 쓰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루프가 안 되니까. 루프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되면 편집이 안 되죠. 편집이 안 되면 노가다를 해야 되죠. 노가다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작업 스트레스가. 일일이 손으로 움직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 되게 작업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첫 단추에서 하지 말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얼랩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랩은 그나마 진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아, 이게 얼랩에서 터졌구나 이게. 지정을 안 해놔서 그런가 모르겠네. 됐습니다. 다 폈네요. 네. 됐죠? 이렇게 되면 돼요. 요 정도에서 하이 폴리곤을 뽑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뽑힐지, 퀄리티가 유지가 될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만들어 봤는데 아, 자신 없다, 잘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잘 나올지. 잘 나온다면 그럼 장땡입니다. 사실 이게 뭐 다른 거 고민할 게 없어요. 잘 나오면 그만. 로우 선택하고 나왔고, 텍스트 세트 가서 메시맵 베이컨 가서 256 선택, 2448 선택하고 아이디는 필요 없고, 최대 전방거리, 최대 후방거리, 안티얼레이션 넣고 선택하고 하이 폴리곤 뽑기. 아, 잘 나온다. 아무 문제가 없네. 그죠? 아, 너무 다행이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까요? 조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나올지. 잘 나오네요.
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위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선택할 때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디 맵을 제작하면 되는데, 아이디 맵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지브러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로 와서 이것도 되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만 만드는 건 진짜 모델링이 합쳐져 있지만 않다면 진짜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임포트 한 다음에 하이폴리를 다시 불러와서 하이폴리에다가 이 그룹이 따로 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도록 하죠. 빨리 unused vertex, 예, 집어주세요. 랩네스트가 있습니다. 절에서 오류가 있었구나. 이미 있네? 이거를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라인을 딱 꺼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한번 폴리그룹에서 한번 해볼게요. 오토그룹을 한번 해보면 하나로 나와버리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상태로 있는 거였구나. 이게 안 합쳐진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런 라인이나 이런 데서 여기는 뭐 빨간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뭐 있다고 하니까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 세팅에 와서 아이디 맵만 꺼보겠습니다. 다 끄고 돼요. 이거 여기 와서 요거를 폴리그룹으로 해주면 돼요. 메시 아이디 폴리그룹 색조 조절로 하고 굽기 거지죠? 잘 고졌고요. 레이어 와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폴더 만든 다음에 새로운 폴더 안에다가 레이어를 들어간 건가? 오케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빨간색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아이언맨의 강렬한 빨간색 해주고, 여기를 안 보이게 해주고, 우클릭하고 여기서 선택, 색상 선택 항목으로 가서 색상 선택하고, 여기는 빨간색.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그리고 여기 빨간색. 되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 가지고 빠르게 채색을 해볼 수 있겠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는데? 잘 되는데? 문제 없겠네. 나머지도 하면 되겠네요. 처음엔 좀 막 꼬이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아씨 왜 이래 이랬는데 그냥 되는데요? 잘 나왔네요. 그만 하면 됩니다. 네.